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먼저 뉴스원 기사입니다. 유동자금 비규제 찾아 산만리, 부산 천안 풍선 효과 뚜렷.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부산 천안 등 지방 아파트값 상승세가 무섭다. 투자 수요가 수도권 규제를 피해 지방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가며 집값을 견인하는 상황이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값은 최근 19주째 상승세다. 상승폭도 지난 6월 15일 0.05%에서 지난 19일 0.23%로 점차 확대했다. 부산 아파트값은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중심으로 올랐다. 두 지역은 동래구와 함께 지난해 11월 6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곳이다. 해운대구는 10.32%, 수영구 10.65%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현재까지 약 11개월간 10%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은 1.56% 누적 상승폭이 2%채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두 지역은 비규제 풍선 효과를 톡톡하게 누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못 말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자 수도권 지역을 떠나 비규제 지역으로 원정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기준으로 부산 지역이 0.23%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중 수영구가 0.66% 상승, 남천동과 광안동 재건축 단지가 1년 사이에 3억 원 이상 올랐고요. 전용 면적 84.83제곱미터는 무려 5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는 41년이 된 구축된 아파트라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자가 꾸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들의 농단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투기 세력들은 농단 지술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들은 정보력도 앞서갑니다. 정말로 대단들 하지요. 정부의 이렇게 규제를 피해서 교모히 빠져나가는데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안겨주는 이들입니다. 이번 주 해운대구는 0.52%, 연제구는 0.48%, 동래구는 0.34%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지역들은 하루빨리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절박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만 10월 27일부터입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모든 거래에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별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부산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또다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후대 아이들을 생각하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자녀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바로 위정자들의 책임이고 문제입니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생활을 해결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위정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해운대구는 상승세가 본격화한 지난 6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해운대구의 매매가 누적 상승률은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지별로 보면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운대 두산 이부 더 제니스 전용 면적 157.0176제곱미터가 지난 21일 18억 5천만 원에 41층이 거래가 됐는데요. 비슷한 층인 40층이 지난 6월 2일 12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거래 가격이 무려 4개월 만에 6억 원이나 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거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근 해운대 아이파크 139.316제곱미터도 이달 13일 1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며 지난달 9월 19일에 신고가 13억 8천만 원을 한 달 만에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량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풍선 효과가 확대되기 전에 하루빨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수영구 삼익비치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9월 14억 1천만 원에 손바뀜했다. 규제지역 해제 전 시세가 6억에서 7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집값이 2배 상승한 것이다. 해운대구 해운대 LCCT 더샵 전용 186제곱미터는 지난달 실거래가 35억 원을 기록. 7월에 30억 5천만 원보다 4억 5천만 원이 올랐다. 지방에서 부산만 비규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곳이 천안이다. 천안 아파트 값은 6.17 대책 이후 최근 19주간 4.14% 올랐다. 주요 아파트 값보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 상승폭이 더 컸다. 지난 8월 서북구 성성동에 분양한 천안 프로지오 레이크사이드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2억 원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정당 계약과 동시에 분양권 전매가 풀렸고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권은 분양가보다 2억 원 비싼 6억 1,600만 원에 팔렸다. 여러분, 부산 수영구 남천동과 광안동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인 천안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매 제한이 없는 분양권은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과 충북, 청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에서 천안은 규제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8월 천안 프로지오 레이크사이드의 분양권의 최대 2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98 2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4억 원 초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정당 계약 이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면서 수억 원씩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러한 과열은 이미 예상됐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얘기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낮게 나온 데다 천안이 규제지역에서 빠지면서 마지막 분양권 로또 분양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전언입니다. 천안 지역은 당분간 풍선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국토교통부는 천안 지역도 정량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뉴시스 기사입니다. 김현미 장관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 불편 겪은 점 있다면 송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대해 정책의 결과로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의원이 부동산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발언했던 김 장관 모습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해서 정책이 이제 시행됐고 초기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시장이 안정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 단계로 통계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23번째 대책을 발표했지만 안정은커녕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난으로 국민들의 상심은 물론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장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호가가 떨어지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동안 내놓은 정책 중 실효성을 거둔 정책도 있지만 상당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주택연금 중도 해지가 무려 30%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실타래가 꼬일 대로 꼬인 겁니다. 이번 사태 이후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매수 수요는 줄어들고 전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3법의 개정 취지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했다는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 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시킨 건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세 가격이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합적인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새 임대차법 시행 후 빚어진 전세 불안 등의 정책 실패를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이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셋값이 올라가는 이유로 저금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 다른 국가의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집세를 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국가가 임대료를 규제하고 통제하게 되면 도시를 완벽하게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경제 구조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향후 전세 시장의 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정부가 조만간 전세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대안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3기 신도시나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이 검토되지만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건 5년 이상 먼 미래의 일입니다. 3기 신도시나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만큼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쏠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거래 성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급급매만 거래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사실 주택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면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내년부터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방식과 세율이 모두 바뀌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냉랭합니다. 대책이 나와도 크나큰 변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의 공급 속도를 앞당기거나 월세 소득공제 확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별다른 뾰족한수가 없습니다. 현행 세법은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세액공제 대상을 넓혀주거나 한도를 높이는 방식이 이번에 대책이 가능하겠죠. 그동안 부동산 대책은 무책임, 무능, 무감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상실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재였던 것입니다. 탁상 공론만 일삼아 왔고 각종 규제의 폭탄으로 불만, 불신, 불안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정책 위반자들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범민과 고뇌를 통해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대선 이후에 금융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했던 연방준비제도가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물론 대출금리 인상까지 연쇄 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버블이 꺼지게 되면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